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학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현성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초등 수학, 과학, 독서, 탐구 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초등 수학, 과학, 독서, 탐구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 시즌에 이미 진행을 해서 지금 다 심화반까지 종료가 돼서 초6이지만 중등 물리 파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시즌을 이렇게 돌고 난 다음에 좀 더 이제 다듬어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그리고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설명을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성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이제 목차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거가 방향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머님들이 이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영재교, 그리고 과고, 과학고입니다. 과학고. 이쪽으로 이제 해서 예전에 이제, 어, 의치한 쪽으로, 이때 쪽으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진학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일반적인 학원들에서 이제 그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의치안약으로 영재교나 과고를 가서 진학하는 거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비율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중계 CMS에서 지금 영재교 대비반 수업도 하고 있고, 자 계속해서 이제 과고 재학생들 지금 이제 21세기 학원에서도 제가 중남 과고 학생들 2학년 학생들 내신 대비 수업도 하고 있고 뭐 심층물리 수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원들에서 보통 이제 영재기 과고에서 의치안약 쪽으로 진학한 비율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머님들. 뭐냐면 어, 재학생의 10%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이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매년 10% 이상이 의치한약 쪽으로 진학한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오히려 드립니다. 이거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반고든 소위 말하는 자사고든 그죠? 그랬을 때 정원에 졸업 정원 이제 단순히 따져서 고3뿐만 아니고 N수생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이 치안약 쪽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10%가 넘는 학교가 있느냐라고 제가 도리어 여쭤봅니다, 어머님들한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올해 영재교 과고 입시에서 올해라고 말씀드린 건 현재 중3입니다. 현 중3. 현 중3 학생들이 영재교 과고를 지원을 했을 때 서약서를 받습니다. 어떤 서약서죠?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의치한 약대까지 포함해서요. 약대 지원하지 않겠다. 물론 이 서약서는 사실은 수시까지입니다. 수시까지 유효합니다. 어떤 말씀드리냐면 정시를 지원한다 그러면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지원하는 거니까 수능 시험을 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 수시까지만 이 서약서가 유효하고요. 그 이후에 정시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해서 의치한약으로 지원을 한다. 그거는 이 서약서하고는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서약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올해 영재교 아직 과거는 지원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영재교 지원에 대한 걸 따지게 되면 영재교 지원이 경쟁률이라고 하죠, 그죠? 경쟁률이 작년에 3분의 1이 됐습니다. 평균. 이 평균입니다. 서울과구하고 경기과구는 작년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 지원한 학생들은 워낙에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세종 예술영재학교, 이제 세과영이라고 부르죠. 세과영 같은 경우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왜 갑자기 이 초등 수학과학 독서 탐구반이라고 하는 거랑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영재교나 과고를 가지 않고 그러면 의치한약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러면 없느냐 하면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1, 2년 사이에 되게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세종시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는 의치한약 쪽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결국은 영재교나 과고를 가는 게 아니고 일반고나 아니면 자사고. 안타깝게도 이제 자사고는 2025년에 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따지게 되면 2025년에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초6 학생들이 중1, 그죠? 내년에 2022 중1, 2023 중2, 2024 중3, 그다음 2025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자사고라는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고로 다 편입이 돼서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중3이나 중2나 이런 학생들에 대한 걸 따져봤을 땐 결국 이치한약 쪽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반고나 자사고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건 제가 한번 로드맵으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로드맵에 대한 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입까지 로드맵이라고 제가 작성을 대략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이다 또는 초등학교 5학년이다. 초등학교 4학년하고 5학년에 대한 거는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막상 제가 수업을 해보면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언어 감각이 좋은 학생들. 언어 감각이라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국어, 영어, 문해력이라고 부르죠. 그죠? 네, 문해력이라고 부르는 걸로 해서 감각이 좋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5학년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고 더 잘 이해하고 잘 수행하는 경우도 충분히 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학, 독서, 탐구, 기본반 이렇게 돼 있죠. 이때 B는요, 베이직이라는 뜻입니다. 기본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반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심화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드밴스드 예측 글자를 따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장님도 그렇고 이제 실장님도 그렇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이거 A, B 이게 혼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세팅을 하기는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MSG라고 하는 게 뭐의 약자냐 하면 Math and Science Growing Up의 첫 글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MSG 이렇게 된 거죠. MSG라는 의미가 이런 거죠.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음식을 좀
곧잘 하는 실력이 있으니까 MSG를 안 써도 된다. 하지만 MSG를 쓰면 훨씬 더 요즘 전용 감미료도 많으니까요. 또 훨씬 더 맛이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훨씬 더 어, 그 음식의 질이 좀 높아지는 느낌 같은 게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교 강의도 해봤고, 그리고 뭐 의학전문대학원, 그다음에 약대 대비학원, 뭐 이런 데서도 수업을 제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재학생들 수업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재교 재학생들도 수업을 해봤고,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는요, 영재교 과고를 가거나 아니면 일반고를 가서 정말로 극상위권, 소위 말하는 의치한약을 지원할 수 있는 의치한약 쪽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가 좋으냐면요.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재교나 과거 입시 학원들 특히 그런 학원들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겁니다. 수학과학을 잘하면 그리고 영재교 과거 지원했다가 떨어지더라도 일반고를 갔을 때 수학과학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잘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영재의 과고라고 하는 건 입시이기 때문에 그 입시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빈 구멍들이 되게 많습니다. 빈 구멍들을 찬찬히 다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국어, 영어, 국어,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결국은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수업이 세팅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연하게 따졌을 때, 그럼 국어, 영어, 문해력에 대한 거가 결국은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국어. 즉, 모국어라고 불리죠. 우리말 능력에 대한 거가 우리말 능력이라 말씀드린 건 두 가지입니다. 말하기와 쓰기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전적으로 동의하시는데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있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서 글쓰기를 흔히 얘기한 독후감이라고 불립니다. 그죠? 네, 글쓰기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되게 힘들어하고요. 그 독후감 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똑같은 효과가 있지만 훨씬 더 창의적인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요. 이것보다는 마인드맵을 그리게 하면 마인드맵을 그리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어하고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을 좀 고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4학년, 5학년 학생들 그리고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까지는 여기까지는 저는 독후감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독후감이 없습니다. 선생님 독서 탐구라고 얘기하면서 왜 독후감을 안 쓰게 해요? 라고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마인드맵이라는요. 그리고 발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쓰기를 대체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표는 말하기입니다. 말하기와 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연습하는 과정이다.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기본반, 심화반으로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현재 6학년 학생들에 맞춰서 세팅한 겁니다. 현재 6학년에 맞춰서 세팅을 하게 되면요. 선생님, 중학교 아이들 벌써 중학교 거 공부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요, 올해는 이거를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해서 4개월로 마쳤고요. 나머지 지금 설명드린 MSG 1의 B반, A반에 대한 것, 즉 기본반, 심화반에 대한 것은 각각 3개월씩으로
마쳤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약간 지금 흐름도에서 나와 있는 것과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끝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끝내고 나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등 물리로 넘어갑니다. 중등 물리라고 하는 것은 중등 교과 심화 진도 및 심화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중1부터 중3까지 물리 파트만 선별적으로 진행합니다. 요게 12주입니다. 12주는 물론 3개월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거 어머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진행하면서요. 사실은 여기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들이 그런 거 말씀하세요. 뭐냐면, 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의치안약적으로 진로를 잡아도 될까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어머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으셔도 저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비법 스터디라고 하는 비법 스터디 에듀라고 하는 분당에 있는 회사의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컨설턴트이긴 하지만 저는 학습 컨설팅만 합니다. 진학 컨설팅은 제가 못합니다. 그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라 말씀드립니다. 진학 컨설팅은 뭐냐면 수능 점수가 딱 나오면 그거 가지고 대학 입시에서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지원하면 너는 안정권이고 너는 약간 한번 해볼 만하고 이건 좀 무리인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배정하는 거 있죠. 네, 진학 학교, 대학과 그다음에 그리고 학과 배정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진학 컨설팅이라고 불리는데 네, 저는 그거는 못합니다. 네, 그건 못하고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리고 학생이 공부를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얼마나 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진로에 관련된 것들을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그거는 학습 컨설팅입니다. 그거는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머님들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언제냐면 MSG2로 끝난 다음에 초6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해당 아니, 중1부터 중3 과정까지 물리 파트에 해당하는 중등 물리 나갈 때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중등 화학을 나갈 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여기까지 나가는 동안에는 저는 계속 진행을 하게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빠른 학생이 중1입니다. 굉장히 빠른 학생이 중1이고요. 이때 이제 중학교 물리 파트랑 중학교 화학 파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중등 생물이랑 그 다음에 지구학이 남죠. 네,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어, 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 중등 과학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통합과학을 나갑니다. 통합과학을 나가는 거는 저는 추천해 드리는 거는 보통은 요때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뭐 중3이면 지금부터 이제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을 또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걸로 하면 중2 정도? 중1에서 중2 정도 갈 때 이때 통합과학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고등과정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고2 과정에 해당되죠. 고2 과정에 해당됩니다. 고등과정에는 고2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 고2라고 안 합니까? 어, 상위 자사고 있죠. 상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고1 2학기 때, 이 물리 원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어쨌든
고등과정에 해당되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예비 고1에서 고1일 때 이때 이제 물리학 원을 넘어가는 거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영재교 과고 대비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영재교 과고를 대비를 위한 게 아니고요. 일반고나 자사고 쪽에서 의치한약 쪽을 희망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만약에 영재교 과고를 희망을 하는데 이걸 좀 되게 빨리 뺐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초5이면요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만약에 여기까지 넘어오는 거가 실제로는 중2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가능하게끔 프로그램을 짜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어머님들과 아이 학생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커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요. 결국은 의치한약 쪽에 맞춰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수학 독서 탐구의 당위성에 대한 거는 여기가 지금 6쪽입니다. 6쪽에 설명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셔를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 동영상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요걸 갖다가 조금 멈춰서 한번 앞페이지 천천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는 이제 레이저 분광학이라는 걸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성여대에서 일반 물리학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계절학기까지 포함하면 뭐 계절학기가 매 학기마다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뭐 독서 탐구도 하고 그 다음에는 엘리메듀라는 회사에서 농구술 팀장을 하면서 전국 논술 모의고사, 심층 면접 모의고사 이런 것도 강의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S에서 이제 제가 영재교 대비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사항들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머님들께서 그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요. 네이버에서 책이라는 코너로 들어가서요. 제 이름을 찍어 보시면 여기 제 이름을 찍어가지고 나오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물리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건 다 전부 다 제가 쓴 책입니다.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요. 나오는 책이 있죠. 네, 그 책들은요. 검색이 돼서 나오는 것들은 다 전부 다 ISBN이라고 해서 흔히 바코드라고 하죠. 네, 바코드로 해서 세계 출판협회가 있습니다. 세계 출판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 책 이름은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저는 과학 전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 강사들처럼 그냥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도 만들고 책도 쓰고 그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고등학교 학생들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자의 스토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물리학에서 작년 그리고 올해 저자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4명입니다. 4명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자랑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어머님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책임 있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 본뜻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거 현재 다중고 학생들, 재학생들 수업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통합과학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에 대한 것도 제가 제 나름대로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가 테스트 버전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충분히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의 학생들을 이끄는 능력은 되니까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수업에 대한 거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반입니다. 기본반. 책들이 어떤 책이냐라고 한다면요. 일단 저희 수업에 대한 거 먼저 시간 먼저 말씀드릴게요.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이고요. 같은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왜 화요일, 수요일에 같은 수업을 만들었습니까? 하면 월, 수, 금에 보통은 수학을 많이 하죠. 월, 수, 금에 수학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못 듣는 학생들은 요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화요일에 시간으로 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화목토에 뭐 수학이나 아니면 영어나 이런 것들 수업을 때문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고민이 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여기 수요일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끔 월수금이든 화목토든 수업이 있어서 안 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시간을 세팅을 해놨고요. 4학년, 5학년 학생들이면 이 시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시간을 세팅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설명들은 제가 쭉 이제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개인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엔요. 개인별 발표할 때는 동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학생들 수업에 대해서 어머님들 반응이 제가 한 시즌을 해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면 수업을 이렇게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엄마들이 볼 수 있게끔 올려주는 거가 되게 충격이었다. 이렇게 수업하는 거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아이가 잘한다 못한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선생님이 피드백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직접 보게 되니까 너무 좋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가장 강점이자 특징이 될 수 있는 거가 이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하고 나면요. 링크를 개인별 발표인 경우에는 해당 어머님한테만 드립니다. 해당 어머님께만 전달합니다. 어떻게 전달합니까? 카톡으로 해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각각 반마다 수업의 단톡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단톡에서 해당한 학생에 대해서만 어머님한테만 전달해 드리고요. 개인별 발표 말고요. 이렇게 토론 있죠. 토론과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보충 설명 요 두 가지는요. 단톡에 링크를 올립니다. 유튜브로 해서 제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공개로 가지 않습니다. 일부 공개로만 합니다. 그래서 링크가 있는 어머님들한테만 드리고요. 어머님들이 옆에 주변에 어머님들한테 링크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거는, 아이들의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게 원장님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대, 일반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 공개로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 토론하는 거는 왜 이걸 공개를 이제 저 단톡에다 올립니까? 여러 학생들이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거는 학생들이 여럿이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머님들이 비교 판단해 봐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거를 단톡에다 올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리큘럼 한번 보겠습니다. 커리큘럼은 보시면 여기 3개월로 해서 이제 12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수업은요, 4주 단위로 진행합니다. 선생님, 4주 단위로 진행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3일, 그 다음에 10일, 그 다음에 17일, 24일, 30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 날짜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거 5주죠. 네, 5주이면요. 한 주를 휴강을 합니다. 한 주 휴강합니다. 한 주 휴강하는 거는 앞에 스트레이트로 4주를 이어서 했단다면 요때 3일일 때 요때 휴강을 할 수도 있고요. 어머님들하고 동의해서 이제 서로 협의해서 맨 마지막 날 31일 날 휴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4주 단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3개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책에 대한 거는 이렇게 책 목록만 나와 있으면 앞에 있는 거가 저자입니다. 저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책 이름이죠. 그 다음 뒤에 거는 출판사입니다. 이건 듀이 표기법에 대한 걸로 해서 제가 맞춰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머님들이 구입을 하실 때 혼동이 되실까 봐 여기 사진을 다 넣어놨습니다. 책 표지. 네, 이거는 제가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요. 캡처해서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책을 검색을 하셨을 때 이 표지하고 똑같은지 확인을 하시면 금방 검색이 될 겁니다. 물론 알라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거학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 수학입니다. 그렇죠? 네, 요거 수학이고요. 이거는 이제 요리에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융합이죠. 네. 그리고 보시면 요것도 수학입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수학이고요. 4, 5학년 학생들한테는 수학이 좀 많죠. 이제 수학과학이라 말씀드리지만 과학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죠. 뭐 물리, 화학, 생명, 그다음에 지구학, 천문, 뭐 우주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과학의 영역이 되게 넓습니다. 근데 4, 5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학에 대한 기반을 좀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학책에 대한 거가 4권 있죠. 네. 그래서 12권 중에서 4권 정도가 수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심화반입니다. 심화반. 심화반은 기본반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책이 어렵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많이 한자가 많이 있고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들어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분량이 조금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과학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들어가면서 응용성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보시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 있죠. 네, 요 부분에 대한 거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토론에 대한 것도 한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이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반에서는 토론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심화반부터는 토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적응이 됐다라고 생각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전통 과학에 대한 부분도 꼭 반드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신문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과학 역사입니다. 과학 역사. 과학의 역사를 줄여서 과학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과학사에 대한 건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생물하고 지구학에 대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물리하고 과학에 대한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현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원래는 기본반, 심화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반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게 기본반이었습니다. 그리고 MSG 다시 A 이게 심화반이었죠.
네. 이게 각각 3개월씩이었습니다. 그쵸? 네. 3개월씩이었는데, 이걸 합쳐서 이렇게 묶어서요. 4개월로 묶었습니다. 왜 갑자기 앞에 나와 있는 거가 좀 바꿨느냐 하면 4개월 진행하게 되면요. 7월부터 시작합니다. 7월, 8월, 9월, 10월이죠. 네, 10월이고 이렇게 해서 4개월이 되고 나면요. 네, 그러고 나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중등 물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거를 미리 해야 되죠. 중등 물리 넘어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현재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내년부터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기본반, 심화반 거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걸로 하면 그때는 이렇게 통합이 아니고요. 기본반, 심화반 따로따로 해서 거리를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6개월이 되겠죠. 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좀 고급 과정입니다. 고급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 이제 독서 탐구에 대한 거는 토론에 대한 것도 좀 더 들어가고요. 토론에 대한 거가 더 들어간다 말씀드린 거는 거의 반 정도 동안에 수업 시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탑픽 몇 개에 대해서는 토론하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수업 시간도 보시면 늘었죠. 네, 2시간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 MSG1에 대한 거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똑같이 화요일, 수요일로 수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30분씩 늘었습니다. 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SG2에서는요. 수학과학에서의 정의랑 그다음에 단어, 표현 능력 이거를 올리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의에 대한 걸 제가 많이 강조하고 보충 설명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거기 맞춰서 이제 표현을 하게끔 제가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교내 과학 탐구대회 같은 거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죠. 네, 근데 교내 과학 탐구대회가 사실상은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자신감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 같은 것들도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내년에는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초6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이 능력에 대한 거가 다져지게 되면 중1에서도 중1 교내 과학 탐구 대회 이런 데서도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융합적 사고를 갖다가 갖게끔 하는 거라서 어, 질문도 조금 까다롭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좀 힘들어해서 기본반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일 때 기본반, 심화반까지 잘 하고요. 그다음 초6 과정으로 올라오면서 빠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힘들어해서. 네, 그건 이제 충분히 어머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제가 그만두게 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빠진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커리큘럼은 4개월 과정이라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좀 다양성 있게 응용에 관련돼서 시중에서 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수학이죠. 그래서 이 수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이고요. 이거는 어, 과학 보고서 작성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책을 읽고 학생들이 이해하게 한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이 역사유물 탐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과학에 대한 거죠. 전통과학에 대한 거를 서양과학의 관점에서 얼마나 우수한 유물들인가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그런 책이라서 이 책을 꼭 넣어서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거 수학이죠. 수학 교신. 수학 교신은 선생님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이 읽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요. 추천 도서라고 해서 여러 기관에서 추천 도서를 추천을 많이 하죠. 어머님들이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들이 실제로는요, 학생들한테 어려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 도서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거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질리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시는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수업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요, 요거는 이제 과학자에 대한 거죠. 과학자에 대한 거인데 대표적인 과학자입니다. 21세기에서 전 세계의 대학 교수들, 뭐 인문사회과학 계열을 다 포함해가지고요. 뭐 이공계 쪽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교수들 수천 명한테 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40% 넘는 교수들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네, 그만큼 뉴턴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뭐 이제 뉴턴의 원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업적들, 그다음에 뭐 직업들 이런 것들도 제가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전개해 갔는지, 이 사람이 알아가는 과정들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제가 언급을 합니다. 뭐 물론 책에도 나와 있지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7주차에 보시면 천재들의 과학 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리학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사람들 몇 명이 얼굴이 나와 있죠. 네, 여기 뉴턴도 있습니다. 이제 아인슈타인도 있습니다. 그죠? 네, 아인슈타인도 있고요. 그다음 호킹도 있고요. 그다음 파인만도 있고, 이 사람은 마이트너라는 그런 독일의 과학자입니다. 마이트너.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영국에 건너가서 처음으로 알렸고요.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걸 영국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급하게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뭐 그런 과학자입니다. 네, 되게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퀴리 부인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대기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수학이죠. 구주차, 네, 수학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명이랑 그다음에 지구과학이랑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미경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막연하게 이제 생물에서만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광물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쭉 소개가 돼 있고요. 종이 기원은 뭐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다윈이 저자입니다. 그죠? 존 다윈이 저자인 거고요. 그래서 생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생명과학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윈 이전의 생명과학과 다윈 이후의 생명과학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윈의 종이 기원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4차 산업혁명이죠. 네, 물론 이것도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생명공학이죠. 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건 우주에 대한 거. 천문에 해당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책이 그냥 학년에 맞춰가지고 그냥 제가 나열하듯이 한 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응용으로 넘어가는 기본 단계부터 시작해서 응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쭉 커리를 짰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은 여기 캡처를 해놨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제가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립니다. 나와서 그리는데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이제 화면을 좀 왔다 갔다 하죠. 네, 잘 보시면 여기 흰 거 있죠? 이게 스케치북입니다. 스케치북에 이 학생이 마인드맵을 그려오고요. 이걸 갖고 나가서 이걸 그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읽고서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설명하는 능력. 이게 서머리 능력입니다. 서머리 능력이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문해력의 기초입니다.
네, 그래서 발표 수업을 잘하는 학생이 글도 잘 씁니다. 반대로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과학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요 학생이 발표한 거죠. 보시면 비교가 되세요. 네, 요거를 제가 이렇게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학생이 썼던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 색깔을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쭉 다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잘 보시면 요런 단어 있죠. 요런 단어. 요런 단어도 제가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요. 아이들은 좀 힘들어하지만 어머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길게 바라보면 이게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이거는 토론을 하는 모습을 갖다가 촬영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다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진행합니다. 어, 그러니까 화질이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좋고요. 그다음 링크에 올린 걸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거는 제 스마트폰 가지고 캡처한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걸 갖다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화질은 충분히 신뢰할 만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한 거 있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테스트를 봅니다. 그럼 테스트 보고 나면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첨삭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답지는 되돌려 주시는 겁니까? 네.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요. 보시면 여기 검게 나와 있죠. 아래쪽에. 요거는 제가 채점을 다 하고요. 사진을 찍어서 어머님들한테 각 해당하는 어머님들한테 이걸 다 카톡으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점 결과에 대한 것도 보고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한 2주에 한 번 정도 어머님들하고 제가 전화 상담을 합니다. 대략. 뭐 거의 매주 상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아이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이 불안해 하셔가지고 계속 많이 전화 상담했던 학생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드린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 수업에 대한 특징은요. 아이들이 말을 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어, 말로 설명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마인드맵으로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능력, 그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어,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잘 다져지면 음, 훌륭하게 의치안양 쪽으로 해서 의사, 치과의사, 그다음에 약사, 그죠? 한의사 이런 분들이 되기 위한 대입 과정에서 면접이 꼭 들어갑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면접은 다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환자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거창하게 쓰지 않더라도요. 환자와 보호자를 설득시키는 기술, 설득시키는 능력, 이거를 키우기 위한 아주 기본 과정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수업에 대한 특징을 가장 잘 이해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원 상담 실장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메시지를 남기시면 제가 또 연락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